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또 다른 호텔 의혹이 폭로가 됐습니다. 바로 조선호텔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호텔 하면은 정자동 호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PMG 플랜, 예, 베지트 종합건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베지트 PMG 플랜, 그 다음에 황모 사장. 이게 이제 정자동 호텔의 특혜 의혹인데 여기에 정진상이가 개입되어 있고 이재명이가 직접 정진상이하고 이 특혜를 줬다. 요게 이제 정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자동 호텔도 이제 곧 다음, 그러니까 이번에 백현동이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정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수사 진도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정자동 호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현동 호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대장동에서 끝나지 않고 백현동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똑같이 정자동에서 끝나지 않고 호텔에서 끝나지 않고 서현동 호텔로 넘어간다? 이거 이재명의 수법이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오늘 이 김관영 전북지사 이 뻔뻔스러운 이 자세, 여러분들도 아니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고, 문재인과 이낙연의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거 분노를 우리를 또 촉발시키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잼버리는 일단 핀란드는 K-팝 성공을 계기로 해서 딱 정점을 찍었어요. 좋은 의미로 확실하게 성공. 그래서 잔류하고 있는 그 잼버리 대원들이요, 내일까지 해서 3만 명이나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팝 콘서트는요, KBS에서 이걸 생중계를 해서 주관했잖아요. 그런데 KBS 주류는 누구죠? 민노총이잖아요. 민노총 완장부대. 왜 이거 K-팝 성공이 됐느냐? 바로 완장부대 민노총을 제끼고 우리 보수우파의 이 KBS 노조들 그리고 직원들이 열렬히 준비를 하는 바람에 성공했다. 그 성공의 요인 6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KBS 오늘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남영신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국 오늘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의철 퇴임도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방송 시작 전부터 우리 모란꽃 향기님, 그 다음에는 로망스님, 진달래님, 초코아빠님, 박상수님, 무심님, 아주 다들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댓글을 미처 달지 못하시는 분들도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도 이 반갑다는 말씀을,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어떻게 자꾸 이상하게 나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이 방송을 좀 더 알차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 유튜브 이렇게 쫙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좀 막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우선요, 이재명이 이거는요, 아이고, 이재명이 방송을 하면 피곤해요. 예. 너무나 많은 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단군일의 최악의 악질 범인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지금은 이 검찰의 이 호텔 수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막에서도 여러분들 볼 수 있겠지만은요, 호텔이다. 그러면은 정자동 호텔, 예, 힐튼 호텔이잖아요. 요것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자동 이 힐튼 호텔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마무리 단계다. 왜냐면은요, 최근에 정진상이까지 불렀어요. 왜냐면은요, 대장동 이런 거 비리할 때 항상 정점에 누가 있느냐? 정진상. 죄송합니다. 이재명이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누가 있느냐면 정진상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이를 불렀다. 그러면 수사가 한 99%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1%를 이제 이재명한테 하는 건데, 바로 정자동 호텔 수사가 이 최근에 정진상이까지 소환을 조사를 해서 다 끝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 이게 이제 이 정자동도 이건 뭐 구독치고도 남는 거죠. 당연히 모든 사안이 뭐 단군일의 최대의 범죄이니까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PMG 플랜에다가 이것도 수의 계약으로 해서 정자동 호텔 짓도록 하라.
이게 문서화돼서 딱 내려왔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백현동 그렇죠. 정자동 그렇죠. 예. 아마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조선일보가 방금 전에 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서현동 호텔의 특혜도 다 똑같습니다. 예. 백현동, 용적률 정자동 호텔 이게 다 용도 변경. 성남 FC, 두산 건설 이것도 용도 변경. 그다음에 용도 변경, 용적률 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해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재명의 범죄 수법이에요. 똑같은 특혜 의혹이 그래서 서현동 호텔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자동하고요 똑같이 주인공들이 같아요. 정자동 호텔도 이 범행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우선 용역, 이 PMG 플랜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이거 정자동 부지가 좀 있거든요. 자보월드 옆에. 거기에 뭘 하면 좋을까요? 용역을 맡깁니다. 그런 예정된 답이 나와요. 거기 호텔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호텔을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재명이가 딱 호텔을 짓는 걸로 결정해요. 그러면 거기서 호텔 적당히 지어갖고는 특혜 이 돈을 못 받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변경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용도 변경을 대대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백현동하고 똑같아요. 백현동도 이 용도 변경을 4단계. 그 다음에 용적률은 자체하고 이 임대 비율을 10%로 줄이면서 일반 분양하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특혜의 범위를 최대한도 높여줘요. 똑같이 이 서현동 새로운 호텔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동 호텔의 용역을 맡았던 PMG 플랜이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자동 호텔을 지었던 이 베지트 종합건설이 또 이 호텔 건설을 맡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다. 그래서 이 업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개발업체가, 이 베지트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는요, 업체가 뭐냐? 관광개발업체인데 이 호텔이 관광개발업체인 B사에 의해서 건립이 돼요. 그래서 개장을 언제 하느냐? 2017년도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B사, 즉, 이 관광개발업체인 이 B사가 2013년도 3월에 서현동 일대 부지를 270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서요, 용적률이 이때 매입할 때만 해도 성남시 지구단위 계획상에 이 부지는요, 용적률이 350%, 그리고 층수는 6층으로만 지을 수 있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B사가 지금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권 카르텔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B사가 어디다가 이 용역을 맡기냐? 정자동 호텔 용역을 담당했던 PNG 플랜의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한 1년쯤 있다가 2014년도 11월에 이거를 갖다가 용역을 맡긴 뒤에 용적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에서 450%로 100%나 높여줍니다. 그리고요, 층수는 6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층으로 4개 층이나 올려줘요. 이래서 2017년도 12월에 개장을 하고 2012년도 11월에 개장했는데 한 1년 반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에 이 호텔을 835억 원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요, 부지를 산 거는 270억 원. 거기에 이제 이 건축비 들어가 봐야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한 절반 이상 400억의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에요. 835억 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PMG 플랜은 이 베지트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황모 씨가 소유한 컨설팅 업체고, 이 황모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지트 종합건설 대표도 하다. PMG 플랜 대표도 하다. 이 부부지간에 말이죠. 대표 이름을 수시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황모 씨는, 이분은 이제 여성인데, 성남 FC에 말하자면, 그 후원금을 내라. 이렇게 해갖고 차병원을 압박을 가한 사람이 이 황 씨예요. 그래서 33억 원을 차병원에서 이 후원금으로 내도록. 여기에서 그리고 또 수십억 원을 또 이 황모 씨가 한 10억 원 정도를 해 먹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똑같은 이 PMG 플랜이 개입돼 있고 황모 씨가 개입돼 있고, 왜냐하면 이 황모 씨 이 여성하고요, 정진상이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가 각별한 사이, 특혜 의혹에는요 항상 여성이 껴 있어요. 이게 수상해. 예,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 황모 씨가 이 여성이라는 거 하니까 수상하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서현동 호텔이 이제 새로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정자동까지 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렇게 해서
대장동, 우일에, 백현동, 청자동 호텔 끝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국가스공사 특혜 의혹이 또 있어요. 예,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태어난 서현동 호텔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년 내내 검찰이 더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디서 또 무슨 얘기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자, 이 청자동 호텔 수사하는 데서 검찰이 서현동 호텔도 수사하고 있다. 이게 정다동에 있는 힐튼 호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또 몇 천억짜리를 해먹었는지 이재명이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 호텔 관계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하고 이번에는 이제 KBS로 넘어오겠는데 KBS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남영진에 대한 해임 의결이 통과가 됐습니다. 방통위에서 결국은 이 해임이 의결이 됐어요. 의결. 해임 의결 되니까 이거 이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만 경영, 예, 관리 소홀, 그 다음에 지 멋대로 법인카드를 남용한 거, 오남용, 요런 것들이 이제 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통위에서 입장을 내는 걸 보면은요, 남영진이가 이 KBS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 구조 문제, 그리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이런 거에 관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KBS 경영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따라서 KBS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경영 문제고 이번에는 이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국민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 명예를 실추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이런 이유로 해임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가만 하면 바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작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난 12일 날에 KBS의 윤석열 지사도 해임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해임이 되면 당연히 우리 여권 인사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KB이사의 이사 수가 총 11명인데 지금까지는 4대7로 민당이 3명이 우세인데 이제는 6대5로 우리 여권이 1명이 더 많다. 그래서 KBS의 이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방송개혁이죠. 공정방송. 확실하게 칼자를 우리가 휘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영진이가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극렬 반발을 하는데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느냐. 이런 해임 건의안 의견,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원천 무효다. 그리고 해임 건의의 절차적 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을 바로잡겠다. 이거는 뭐지 체면 유지를 하는 거지.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지난번에 한상혁이도 똑같은 논리로 행정법원에 본안 소송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전부 실패했잖아요. 똑같은 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임이 또 하나 된 사람은 바로 정미정 EBS 이사입니다. 바로 조선의 점수 조작 사건의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구상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 따라서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EBS 정미정 이사도 해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MBC만 남아있는데 MBC도요. 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곧 방통위에 권태선에 대한 해임안 의결도 곧 이루어진다. 따라서 MBC 사장과 KBS 이 김의철 사장에 대한 퇴출이 되겠죠. 퇴진. 이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상암동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잼버리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리고 이낙연이 이 3인방들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 세력들의 3인방 구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실패했다.
실패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저라. 이런 지금 프레임을 짜서 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요 점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잼버리들이 지금 3만여 명이 15일까지 남아서 이 잔류하면서 문화, 역사, 자연 이런 공부를 체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12일 날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3일, 14일, 15일까지 한 만여 명만 넘어가고 바로 잔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공을 거뒀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이 상암동으로 가는 이게 버스 행렬이에요. 이게 버스 행렬. 예. 이게 1,400대가 동원이 돼서 대표단을 상암동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목에 빡빡하게 지금 대단하죠. 이건 뭐 군사작전보다도 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요렇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께 쭉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KBS 잼버리의 K-팝 공연이 성공해가지고, 결국은 민노총 완장부대를 이겼다. 예. 이에 즐거움을 만끽하는 대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 그룹이요, 걸그룹이 뉴진스 걸그룹이에요. 지금 빌보드 1위. 대단한 거죠. 요 뉴진스 그룹 어마어마한 또 이번에 이 환호와 같은 이런 거를 축하를 받았어요. 예. 뉴진스 그룹. 이거는 세계적인 인기 그룹인 아이브 그룹. 예. 대단하죠, 우리. 자, 이 피날레 K-팝 공연. 이걸 보면요. 민주당이 잠이 안 온 것 같아요. 자,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겨준 K-팝 피날레.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더 즐기고 싶다. 이런 이 잼버리 대원들이 3만 명을 넘는다. 그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특히 서울의 뭐 인사동 골목, 광화문 강남역, 그 다음에 지방에까지요. 지방의 경우에는요. 경북, 안동, 강원도, 속초, 전북, 전주 이런 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부산도 그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전국이 잼버리 대원들이 행사는 끝났지만 더 남아서 지금 즐기고 있다.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느냐. 이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마지막 3일간 기적을 일으켰느냐. 요게 이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이런 게 이제 과제로 지금, 과제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KBS, 지금, KBS가 지금 KBS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KBS잖아요. 근데 이 K-팝 콘서트는 바로 KBS가 생중계를 하면서 지켜낸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KBS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느냐? 이 뒷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뒷얘기 중에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자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한 배경 요인이 말이죠. 이 독특한 KBS 문화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가 기수 문화, 두 번째가 직책 문화, 세 번째가 역할 문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전 제일 문화, 다섯 번째가 엘리트 문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주인 의식 문화. 그래서 KBS의 문화를 일별하면 6가지의 6대 문화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6대 문화로 말이죠. 이 우파 KBS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민노총이 반대를 무릅쓰고 K-팝 공연 생중계하자. 이렇게 결의를 다졌다는 겁니다. 이 결의 덕택에 K-팝의 이 피날레, 완전 성공적인 피날레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유일보가. 그러면 기수문화는 게 뭐냐? 기수문화는요. 취재, 편집, 기술, 카메라와 직종과 무관한 선후배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요. 취재 기자가 팬 기자한테 조금 뒤로 밀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기수만 앞서면 그냥 뭐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 간에 선배 대접을 후배들이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직책 문화는요. 정반대. 기수와 무관하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권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직책. 그래서 이거 K-팝 내가 담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문학, 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의 잼버리 행사 추진팀은 생방송 공연을 고집하고 민노총에 반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성공했는데 여기에는 직책 문화가 영향을 줬다. 그리고요, 역할 문화도요,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종의 스태프들이 자기 역할에 맞게 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을 제일 존중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안전제일문화는 무사안일주의로 이 외부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연봉을 수억씩 받으면서 일은 안 한다는 비난을 비난을 받게 만드는 지점이 안전제일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야말로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엘리트 문화. 왜냐하면 이 KBS가 이 학벌이 굉장히 좋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엘리트 문화도 이러한 성공적인 K-팝, 중계방송, 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K-팝이 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지막 피나레를 날리게 됐는지, 요 점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K-팝을 성공시킨 KBS, 이 민노총 완장부대를 제낀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본래 우리 한국인들의 성공의 뒤안길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하면 한다, 끈질긴 이런 이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끝을 보는 근성.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이 K-팝의 성공 휘나레를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